그분이 좀 우리 탓을 많이 했잖아요. 영상이 재미없다는 건 알지만 너네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3,000명을 넘지 못해서 선정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로 지켜지실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도 빨리 발표하겠지 했는데 네, 당첨자분들 일단 메일 잘 갔는지 궁금하고요. 저희는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구독자 수가 빨리 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백주보 선생님은 이틀 만에 100만을 돌파하셨다는데 그 100만 감사 영상이 나오는 때가 150만이었어요. 물론 백주부 선생님과 경쟁을 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절대 없습니다. 예, 약간의 복통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잘 오르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느 집단이나 좀 제 방송에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친구들도 있지 않겠어요? 눈빛이 왜 아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네. 앞만 쳐다봤습니다. 네. 아니 모두가 잘할 순 없잖아. 맞아요. 네. 네. 점점 늦는 멤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명 계속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분 탓인 걸로 하죠. 그분이 좀 우리 탓을 많이 했잖아요. 아. 영상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지만 너네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준비가 미흡하다.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잘 좀 좋겠다. 해라.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네요. 구독은 눌렀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안 누르는 게 구독을 안 누르신 그분 때문이었군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희는 쉽게 남 탓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할 얘기가 남 탓하는 사람의 심리 그리고 내 탓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 탓이라는 게 정말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담도 많아요. 속담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남 탓하는 속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남을 한다. 이런 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너 잘못한 게 보이니까 그거를 나무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겨보다 똥이 더 문제인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윤윤 쌤이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또 뭐가 인정하잖아요.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 속담을 생각했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잘 아시는 속담쟁이 허 선생님이 문제가 됐을 때도 있지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세요, 내 탓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걸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남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아,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속으로 정신승리라 그러죠. 아이고 난 잘했는데 동훈이가 나를 너무 비난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네네. 저는 좀 제 탓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냥 말로는 장난으로 많이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나서는 내가 뭘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언행일치 못하시는 분. 네, 저도 제 탓 많이 합니다. 아까 영상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지용이 형이랑 동훈이가 함께한 영상이 조회수가 처음으로 10,000회를 넘었거든요. 신경 쓰고 계셨군요. 당연하죠. 저랑 이제 희우 썸네일로 한 게 네. 생각만큼 이게 조회수가 아예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나? 특히 게임 중독도 약간 회심의 약간 컨텐츠였는데 제가 이제 썸네일로 나가면서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좀 제 탓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회심의 역작을 내놨는데도 안 봐주신 시청자분들을 약간 탓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그만 나오고 말았네요. 네. 제 패턴이. 너는 그냥 남 탓하는 사람? 이런 남 탓하는 심리 왜 이렇게 남 탓을 할까?를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희우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일단 그 남 탓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의 하나의 일종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방어 기제죠. 네. 네네. 방어 기제가 일단 뭔가요? 방어 기제라는 건 어떤 심리적인 상황 우리 방송이 아니. 되는구나.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어려운 거를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설명을 네가 잘하니까. 그 방어 기제라는 거는 그냥 일종의 패턴이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해결해 나간다. 투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조용해진 거. 얘는 네가 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녹화를 하면서 계속 툭툭 끊어지는 거는 대본을 준비를 빨리 안 한 규영이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남탓을 하는 것들 이게 바로 프로텍션 투사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규영이 입장에서는 자기 질문을 던졌는데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한 순발력 떨어지는 희우나 저 때문이다. 아니 이렇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무리 대본이라고 해도 네. 방어 기제를 모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말이나 됩니까? 네. 이거는 그러게요. 아니 조금 구현을 하자면은 어떤 심리적인 손상이나 심리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음의 하나의 방어 패턴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어 기제를 아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거다라는 말도 있죠. 아 그렇죠. 성격 구조를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을 어떤 건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곤 하잖아요. 네. 말이 나온 김에 방금 얘기가 나왔던 투사라는 거를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나 때문에서 기인했다는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고 내가 굳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좀 홀가분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런 투사가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 내가 규영이를 싫어하는데 뭔가 규영이는 그래도 나와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던 친구고 내가 규영이를 딱히 싫어할 만한 게 정당화될 만한 상황은 없어. 얘가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내가 규영이를 싫어하면은 내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쵸.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규영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규영이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규영이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신데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혹시 뜨끔한 건 아닌가요? 아, 저는 말을 오늘 끝나고 얘기 좀 하죠. 네. 뭐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신과에서 많이 얘기하는 망상 중에 피해 망상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역시도 내가 상대방이 싫은데 네,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마음으로 연결이 되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내 자신이 싫은데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나는 사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껴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싫다라고 하면은 이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이렇게 좀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생각이라는 거죠. 네, 저희가 남 탓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내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내 저 탓. 같은 내 탓은 너 아까 남 탓한다면서요? 내 탓. 아니 설명 설명. 아, 설명. 아, 내 네. 탓. 아, 발음. 그럼 뭐 얘기한 김에 좀 발음 좀 더 잘하라고요. 설명해 주세요. 네 탓 말고 내 탓이요. 네네. 그렇죠. 나를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방어 기제로 보면 내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내사. 아까 투사였다면은 그쵸. 이건 내사. 투사 밖으로 던지는 거 그건 안으로 안내자를 쓰는 거죠. 네. 보시면 되고요. 내사는 뭐 나와 뭐 남을 구분하지 못하던 어떤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은 남과 나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고는 화풀이로 아이한테 내가 싸우는 거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발생하는 내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의 입장에서 사실 또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워서 헤어지는 상황은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나에게서 기인이 됐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변화해가지고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내 탓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패턴이 시작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 인간관계의 제일 기본적인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연인 관계에서도 내 탓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싸우다가 더 큰 싸움이 되면 진짜 헤어지거나 내가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대표적인 내사, 그러니까 내 탓하는 심리의 하나고요.
워낙 너무 어려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도 않고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하는 분 중에서도 탁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혼을 났어요. 뭐만 잘못하면 네가 잘못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집에서 일어나면 항상 네가 잘못했다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지적을 받아도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위축되고 그만두고 싶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 설명을 하고 교정을 해봐도 상담이 끝날 때쯤이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가시고, 그게 분이 기억이 나요. 피유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내 탓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착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좀 가혹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또 비판에 좀 취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만 들어도 쉽게 상처받고 내 탓을 하니까 더 큰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탓, 내사를 하는 사람은 좀 쉽게 우울증에 걸린다. 네, 우울성 자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꼭 내 탓을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남 탓한다라는 거를 보통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적당한 남 탓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내 탓만 하다 보면은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우울증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든 일이 사실 100% 남 탓, 100% 내 탓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극단적인 남 탓도 좋지 않고 극단적인 내 탓도 좋지 않다. 그리고 남 탓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적당한 남 탓을 해야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너무 남 탓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는 이제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내 탓만 하게 되면 또 너무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의 심리, 그리고 내 탓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적당한 남 탓과 내 탓을 섞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내 탓이나 남 탓 둘 다 문제가 아닐 때도 있어요. 백예린 씨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 노래 제목대로 꼭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요인,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내 문제거나 네 문제, 양자간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잘못은 아니다. 우리의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잘못된다면 이건 누구의 탓일까요? 아니야, 괜찮았어. 낼 거야. 나는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맞아. 이건 우리 잘못 아니야. 이건 우리가 운이 없었을 뿐이야.